안녕하세요. 건강 읽어주는 유심입니다. 그동안 건강하게 잘 계셨는지요? 네, 우리 세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내 몸 호르몬 공장 부신을 지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4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다가 잘 마무리를 하고 건강 코칭사로 제2의 인생을 이렇게 신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 건강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대학에 편입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유튜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딴 자격증들인데요. 네, 노인 스포츠 지도사는 국가 자격증이고요. 네, 건강생활관리사 저한테는 이 자격증이 가장 유의미한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 코칭사 자격증을 가지고 개인 건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의 스토리입니다. PM 스토리라고도 하고요. 저는 비타민 미네랄 스토리라고도 합니다. 네. 저는 워낙 병원에 다니는 것을 좀 어렸을 때부터 꺼려하고 좋아하지 않았고 약 먹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도 나쁜 것도 안 먹고 열심히 이제 운동도 하고 이랬는데 2021 년도가 인제 제가 교직 생활 마지막 했던 해거든요. 근데 요때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몰려서 오더라고요. 이렇게 만성 피로에서부터 변비까지 굉장히 좀 누구한테 "나 아파요."라고 할 수 없지만 뭔가 좀 굉장히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고 그리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염증 반응들이었습니다. 근데 병원에 다녀도 영 여의치가 않아서 안 왔던 차에 이 비타민 미네랄을 만나게 되었고요. 이 PM 주스를 먹고 나서 인제 본의 아니게 내 몸 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내 몸 임상 이런 말을 쓰긴 했지만 사실 제가 매년 건강검진을 열심히 했고 또 관리를 또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수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임상이라는 말을 감히 쓰는 것뿐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023 년도에는 이제 제 몸으로 확신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024 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올해에 사업 파트너들이 이렇게 좀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생겨서 같이 함께 비즈니스를 열심히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제 임상 결과 잠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염증 수치가 3.76 이나 되었는데요. 이거 이제 병원에 다니고 했지만 잘 여의치가 않아서 이 PM 주스 6 개월 정도 먹었는데 몸의 상태가 너무 좋아져서 가서 검사를 했더니 0.36 으로 줄어 있었고요. 적혈구 미성숙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적혈구 미성숙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검진에서 이 결과치를 보고 "이 L과 H가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수치가 "정상 범위 없다."라고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요때 알약으로 된 비타민 B 처방을 받고 의사 처방을 해 주셨고 또 그걸 3 개월 동안 먹고 검진을 해 봤는데 개선되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액티바이즈 활성 비타민 B1 부터 12 까지 들어있는 액티바이즈를 한 3 개월 정도 열심히 먹고 나서 이렇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수치 개선이 되는 것을 보고 저는 인제 확신을 갖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권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장기능 수치의 개선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미생물 종수만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뒷부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쁨에서 좋음으로 이게 장기능이 개선되면서 이 면역 기능이 아주 좋아진 거죠. NK 세포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암세포를 추적해서 찾아가서 죽여버리는 그러한 그 면역 기능 세포이죠. 근데 이 NK 활성도의 수치가 무려 3,560이 나와서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원래 500 이상이 정상이고요. 암 환자분들은 100 이하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암 환자분 만나서 제가 개인 건강 컨설턴트로서 그러니까 상담을 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NK 활성도가 무려 42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케이스였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부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호르몬 공장이란 말을 썼습니다. 네, 맞습니다. 호르몬 공장이고요. 부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장 위에 붙어 있다 해서 이제 부신이라는 이름을 가졌고요. 부신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생명 활동을 위해서
여분의 마지막 에너지를 저장한 곳이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아껴 써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 부신은 이렇게 호르몬들이 정말로 중요한 호르몬들이 나와요. 뇌하수체 이제 명령을 받고 부신이 이렇게 코티솔, DHEA 이것도 이제 성호르몬 중에 하나이고요. 알데스테론, 알도르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호르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혈압 조절에서 나트륨 조절, 혈당 조절, 항염증, 항알러지. 엄청나게 중요하죠. 네, 이런 역할을 하니까 우리 부신을 좀 튼튼하게 할 그러한 방안을 좀 마련을 하는 것이 좋겠죠. 자, 호르몬은 세포에게 명령을 전달하는 신호예요. 신호. 그러니까 우리 뇌하수체의 시상하부에 있는 뇌하수체에서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부신 피질 호르몬한테 딱 이렇게 전달을 해서 코티솔 호르몬을 빨리 내놔야 우리 주인님이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명령을 내리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신호예요. 신호. 너무 신기하죠. 우리가 왜 음식을 먹으면 그게 위장을 식도와 위장과 그리고 소장, 대장을 지나서 이제 이렇게 밖으로 노폐물이 배출되고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눈에 보인다라기보다는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신호니까 그냥 정말 뇌하수체에서 땡 하고 신호를 보내면 부신에서 그 신호를 받아서 활동을 하는 그런 게 바로 호르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이버 지식 백과에서 제가 호르몬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신호전달 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신체의 생리적 기능과 항상성 유지에 필수적이다. 우리 사람은 항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온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혈당도 유지해야 되고 pH 산성 알칼리성을 얘기하는 거죠. 약 알칼리성으로 유지해야 되고 이러한 것을 항상 유지해야만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 항상성 유지에 필수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대사작용, 항상성 유지 등이 깨져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또 호르몬은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제대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한쪽이 만약에 과다하면 다른 쪽이 이렇게 치우쳐 버려요. 그러니까 특히 생존 호르몬이잖아요. 생존, 오로지 생존에만 최선을 다하는 게 이제 생존 호르몬이고 코티솔이에요. 근데 이 생존 호르몬이 계속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발산이 되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게스테론이 역할을 못해요. 네. 그런데 이 프로게스테론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지방 분해를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니까 굉장히 다이어트나 이런 데도 역할을 하는 거죠. 신체 지질 농도 개선으로 HDL 콜레스테롤, 네, HDL 콜레스테롤 굉장히 중요한 콜레스테롤이죠. 이것을 증가시키고요. 항불안, 항우울, 그리고 또 숙면까지도 관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당뇨 신경염 증상을 완화해주고요. 식욕을 정상화해줘서 혈압을 조정을 해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프로게스테론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성의 경우는 완경을 하면 에스트로겐이 극도로 이제 나오지 않게 되는데 그때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이 바로 프로게스테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완경기 여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골밀도이죠. 그래서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고 골밀도도 증가시켜 줍니다. 네, 부신은 이렇게 신장 위에 붙어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좀 크게 지금 표현이 된 것뿐이지 우리 한 엄지손가락 정도의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단면들을 보면 피질과 수질이 있어요. 그런데 부신 피질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호르몬들이 나와요. 코티솔, 알도스테론, DHEA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들인데요. 이 부신 피질 호르몬에서 이렇게 혈당 조절, 항염증, 면역 반응 조절, 심혈관계 조절, 그리고 체액 조절, 나트륨과 칼륨으로 체액을 조절해줘요. 그래서 이 전해질 균형을 조절해주는데 이때 혈압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도스테론은 가장 많이 쓰이는 혈압약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성 호르몬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부신 수질에서는 뭐 요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 몸 신호 알아차리기. 이 부신은요, 좀 망가져도 내 몸에 그 어떤 이러한 신호만 내보내지 어떤 수치상으로 수치로 검사를 하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척도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왜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 인간들은 다 중력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잠을 자고 딱 일어날 때 아무 먹은 게 없죠. 뭐 우리가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그런 상태에서 개운하게 탁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코티솔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코티솔이 아주 극대로 최고로 많이 나와야 된다는 그러한 원리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네. 현기증이 있는데 빈혈이 이상이 없다. 이런 분도 한번 부신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커피 없이 못 사시는 분들, 굉장히 예민해지신 분들, 그리고 이유 없이 아픈 분들. 네. 저도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데 부신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특히 커피요. 커피는요, 정말 11시 이전에는 부신을 쥐어 짠다고 합니다. 그럼 굉장히 부신에 무리를 주는 거죠. 빈속의 커피, 절대 안 된다. 11시 이전 커피, 절대 안 된다. 꼭 염두에 두시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몸이 달라집니다. 자, 부신과 다른 질병인데요. 부신은 이렇게 많은 질병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바로 부신이죠. 그러면은 이 부신의 원인을, 부신 호르몬을 채우고 부신이 왜 안 좋아졌는지 그 원인을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부신이 좋아지면 이렇게 우리 몸에 일어나는 반응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만큼 부신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죠. 자, 특히 성장 호르몬은요, 이게 이제 부신이 튼튼하면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는데 성인에게는 이게 안티 에이징이에요. 네, 노화를 방지해준다, 노화를 지연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코티솔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코티솔은 오로지 생존이에요. 생존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면역을 억제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존과 관계없는 것은 모든 것을 억제해줘요. 생존과 관계 있는 것만 우리 몸에서 활동이 되고 생존과 관계 없는 것은 모든 게 억제돼요. 그게 바로 면역과 생식이죠. 네. 그래서 이 면역과 생식은 우리가 코티솔이 팍 나왔다. 그러면 얘네는 그냥 바닥을 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 코티솔은 원리가 생존을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 단백질, 지방 이런 걸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요.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이동하고 하려면 인슐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을 분해해서 최고의 에너지를 발산해서 뇌에게 바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특히 이때 지방을 유리지방산으로 만들어서 혈액 속에 지방이 범람하게 되고 이게 산패가 되면 염증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스트레스가 많으면 염증이 온다. 자, 그리고 숙면 방해라고 했는데 세포 입장에서는 이건 전쟁이래요. 그러니까 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코티솔이 고갈되어도 불면이 올 수 있다.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코티솔의 레벨, 코티솔의 그런 어떤 그래프인데요. 아침에 코티솔이 팍 나와야 우리가 개운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개운하지 않다면 코티솔이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부신을 위해서 일도 좀 줄이고 스트레스도 좀 줄이고 좋은 영양을 많이 넣어주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저녁 때쯤 되면 코티솔이 다운돼야 돼요. 그리고 이때 다운이 되면서 멜라토닌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럴 때 이제 이게 코티솔이 다운이 돼야 되는데 이 코티솔이 다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와주면은 네, 멜라토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멜라토닌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밤새 디톡스도 해주고 세포 재생을 해줘요. 이제 새벽이 되면 코티솔이 슬슬 올라가기 시작해요. 아침이 되면 다시 쫙 올라가고요. 자, 이런 그래프가 정상적인 코티솔 레벨, 코티솔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아니고 이제 아침에 떨어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저녁에도 그냥 평이하고 계속 이렇게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스트레스의 3단계 반응인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경계기고요. 2단계는 저항기고 3단계는 고갈기예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갈기인데요. 정말 지속적인 코티솔 분비로 인해서 부신 기능이 완전히 저하돼서 고갈이 되면 우리는 자율신경계 아주 그냥 몸에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우리 뇌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코티솔은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니까 스트레스를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스트레스,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똑같이 주는 것들이에요. 네. 좀 이렇게 눈에 띄는 게 큰 트라우마, 이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별, 이혼, 뭐 가족과의 이별, 그리고 또 뭐 파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질병을 얻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제가 얼마 전에 한 젊은 친구를 만났는데 뭐 음식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한 친구였는데 림프에 암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상담을 하다 보니까 뭐 다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완벽주의자십니까? 그랬더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과탄수화물 이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즐겁지만 과도하게 하는 거. 제가 사실 이 경험은 있습니다. 제가 한때 그 논술 지도를 해서 이제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좀 보냈는데요. 그때 3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밤에 수업을 해보면은 굉장히 신납니다. 왜냐면 정말 아이들이 잘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게 즐겁게 일을 했는데 3년 뒤에 아주 그냥 제 면역이 완전히 망가져서 얼굴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러니까 풍선이 풍선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걸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즐겁게 일하지만 내 몸에 무리를 주는 것도 스트레스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사실 스트레스는 구석기 시대에는 호랑이한테 쫓긴다든지 뭐 이럴 때만 나왔다가 잠잠히 있는 게 바로 코티솔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제 호랑이가 막 쫓아오니까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온 에너지를 다 끌어다 쓰니까 이제 이때 포도당이 많이 급격하게 많이 필요하니까 혈당이 올라가는 거고요. 발목이 부러져도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데 그게 바로 강력한 소염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용해서 소염제로 많이 쓰이죠. 이 스테로이드가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염증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요. 면역 반응을 강제로 억제시켜서 아프지 않게 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면역 반응을 강제로 억제시키니까 면역 기능이 확 저하가 되는 거죠. 자, 또 부신은 체온 조절로 면역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체온 조절로 에너지를 너무 써버리면 부신 기능이 약해지고 체온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그냥 그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콜라겐 합성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새 콜라겐 합성을 못했을 경우 잠을 못 자는 경우죠. 이때 이제 피부가 푸석푸석해지는 이유이고요. 다크서클 이거는 이제 눈 주변에 있는 콜라겐이 빠져나가고요. 그러면서 또 부신에게 신호를 쫙 계속 보내니까 부신은 계속 쥐어짜서 이제 호르몬을 내보내게 되고 이때 자극을 받으니까 옆에 있는 멜라닌 색소 스위치를 자극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제 다크서클이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크서클이 많이 자주 이렇게 일어난다. 그러면 부신을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다 아시는 것들이라서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신이 약해지면 알 수 있는 게 아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요거 하고요. 만성 피로하고 이유 없는 멍. 네, 시력이 갑자기 저하됐고 성욕이 저하됐고 그리고 이제 이 혀에 자고 일어났을 때 혀에 이빨 자국이 그대로 있는 경우도 부신 피질이 저하되는 그런 징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티솔을 했죠. 알도스테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알도스테론은 체액을 유지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체액이 고갈이 되면 세포에게는 혈액을 공급받을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 알도스테론이 나와서 체액을 조절해 주는데 그래서 위급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썼을 때 부신피질 호르몬이 말라버려요.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이게 얼마 전에 그 항암 치료를 오랫동안 하신 분을 만났는데요.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부신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나트륨 흡수가 전혀 안 된대요. 뭐 음식으로도 안 되고 그 뭐죠? 그 식염수 그 닌겔로도 안 되고 어떤 것으로도 안 돼서 결국에는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물론 스테로이드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시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 부신을 정말 건강하게 잘 만들어야 되겠죠? 자, 부신 체크 검사는 사실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신이 완전히 고갈된 3단계, 아까 부신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는 에디슨병이 찾아오는데 이때는 뭐 ACTH 이런 검사를 하면 알 수 있지만 그 전엔 알 수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반응, 이런 그 몸에 신호가 있으면 부신을 체크해 보세요라고 했던 것들 있죠. 그것을 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치는 이상이 없는데 이런 증세가 있다. 그러면은 시간별 코티솔 검사라고 있다고 해요. 이것을 검사를 해보면 코티솔이 아까 그래프처럼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옆으로 쭉 그렇게 이렇게 오르고 내림 없이 나오는지 이런 것을 체크해 보면 된다고 합니다. 자, 치료와 예방법인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이 한 장으로 예방법이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피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피해야 되고요. 꼭 해야 하는 것들, 잘 먹고, 잘 자고, 잘 내보내고, 잘 놀고, 스트레스 관리죠. 이렇게 하고 또 현대인들은 부신에게 필요한 굉장히 필요한 비타민 B와 마그네슘,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로 인해서 고갈이 돼 버려요. 그래서 부신을 채우는 이러한 영양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그게 바로 이제 비타민 C, 네, 비타민 B 복합체, 마그네슘, 타이로신 이런 것들입니다. 자, 비타민 C는요. DHEA 아까 그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그 호르몬 중에 하나였죠. 이 활성화를 시켜서 부신 호르몬 사용을 유도하고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비타민 C는 최고의 항산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성 없는 항암제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간암이신데 마지막에 이 비타민 C 메가요법을 쓰시더라고요. 세포 기능의 정상화에 필수예요. 그래서 세포 자멸도 굉장히 중요한데 재생도 중요하지만 세포가 자멸돼서 이게 이제 이렇게 배출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세포 자멸을 유도해 주는 게 바로 비타민 C다. 콜라겐 합성의 필수. 이거는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게 또 비타민 C는 백혈구가 이 바이러스와 싸울 때 50배의 비타민 C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비타민 C 메가요법 많이들 하시죠? 이런 원리입니다. 자, 또한 비타민 C는요,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환자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는데, 3g 배출 시 나트륨이 0.4g 같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에 도움을 준다. 비타민 B는 부신 호르몬 합성의 필수 비타민. 이건 뭐 다 아시겠죠. 왜냐면 코티솔 호르몬의 역할이 에너지를 그냥 완전히 끌어다가 쓰는 그런 호르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끌어다 쓸 때 그것을 대사할 때 비타민 B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필수 비타민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환자영의 조한경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대인에게 비타민 B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비타민 B는 팀으로 작용해요. 1부터 12까지 다 같이 작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부터 12까지 다 같이 있는 그런 것을 드셔주면 좋겠고요. 또 활성 비타민이어야 돼요. 네. 자, B 이야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는 계속 얘기하지만 스트레스가 있으면 대거 방출이 된다. 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탄단지가 아미노산, 피로백산, 지방산, 글리세롤 이런 걸로 바꿔서 우리 TCA 회로가 미토콘드리아가 TCA 회로를 막 돌릴 때 전부 필요해요. 1부터 12까지. 다음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요, 굉장히 중요한 그 미네랄 중에 하나이죠. 일단,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부신 기능이 떨어지고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천연 진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가바 합성을 촉진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세로토닌 합성을 필수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피로를 완화시켜주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인슐린 등 호르몬에 작용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마그네슘 부족 현상입니다. 수면 장애에서부터 쭉 나와 있죠. 한 가지가 빠졌네요. 손톱에 이렇게 세로 줄 가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마그네슘 부족 현상입니다. 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부신 건강은 기초 영양을 챙기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이제 PM 얘기를 조금 접목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 파워 칵테일은 기초 영양에 충실한 제품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늘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원래 이제 53가지 혼합 야채 과일에서 영양소를 추출해내는 방식으로 만드는 것인데 8종의 비타민 B 복합체 다 들어가 있고요. 항산화 영양소 굉장히 중요하죠. 비타민 A, C, E, 셀레늄 요거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장 굉장히 중요하죠. 유산균이 락토바실러스 2종과 식이섬유가 무려 7가지나 들어있어요. 특히 수용성과 불용성이 이렇게 조화롭게 들어가야 미생물 종수도 많아지고 그런데 이렇게 수용성과 불용성이 이렇게 아주 조화롭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53가지 다는 못 썼지만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원재료예요. 근데 저는 베리로 열심히 블루베리는 좀 매일 요거트에다 넣어서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이외의 것은 뭐 엄두도 못 내고 찾을 수도 없죠. 그리고 저는 사실 양파, 뭐 생강, 마늘 뭐 이런 거 굉장히 좀 안 먹는 편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침에 이 53가지의 클로로필에서 영양소를 추출한 파워 칵테일 한 잔으로 마치 53첩의 반상을 받은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정성스럽게 먹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포한테 다 필요한 것들이니까요. 자, 특히요, 파워 칵테일은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유산균이 2가지가 들어있고요. 식이섬유가 이렇게 7가지가 이렇게 조화롭게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가 장은 굉장히 예민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70%가 중간균이고요. 15%가 유익균, 유해균이에요. 근데 이 중간균이 0.1%만 많아도 그쪽으로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관리를 해서 유익균을 15.1%로 만들어도 중간균은 그쪽으로 가서 함께 우리 몸을 장 건강을 좋게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유익균이 많아지면 면역력이 증강을 해요. 자, 근데 유해균이 많아지면 소화흡수도 안 되고 장내 부패가 일어나서 발암 물질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장이 중요합니다. 장에서 거의 면역 기능이 이제 70% 이상이 결정이 되고요. 특히 이제 세로토닌 같은 경우는 장에서 만들어지고 저장이 돼요. 이 세로토닌이 숙면할 때 멜라토닌의 전구체인 건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비타민 B 복합체 이렇게 1부터 12까지 이렇게 이런 원료를 사용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우수한 산소 운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산소가 세포 자체에 전달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산소가 공급되기도 해서 굉장히 체온을 높여주는 데 큰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이 액티바이즈는 비타민 B3, 나이아신 때문에 플러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느껴지는데요. 이 원리가 이 비타민 B3, 그러니까 나이아신이 원래 그 피부에 있는 랑게란스 섬이라고 하는 그런 세포를 자극을 하면 뇌하수체가 이 랑게란스 섬이 피부에 자극이 됐네. 그 뇌하수체가 빨리 혈관문을 열어줘 이렇게 하면은 명령을 내리면 호르몬 그러니까 이렇게 신호를 내리면 백혈구들이 쫙 간다고 합니다. 백혈구는 염증이 있는 데로 가죠. 그래서 안 좋은 곳이 이렇게 빨갛게 일어나는 그런 플러시 현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타민 B 복합체의 역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이제 우리 몸에 미네랄 이런 마그네슘, 망간, 구리, 칼륨, 아연 그리고 황, 코엔자임 Q10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 몸이 에너지가 많이 발산이 되고 잘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리스트레이트는 이렇게 8종의
미네랄, 중요한 미네랄들이 들어있고요. 여기에도 촉진제 비타민 B1, 2가 들어있고, 네, 비타민 D까지 이렇게 해서 리스토레이트에 들어있습니다. 뭐 이 미네랄이 우리 몸속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뭐 흡수가 좋으면 이런 일들을 우리 리스토레이터가 대신하겠죠. 자, PM 그 특별함 흡수력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NTC인데요. 영양소를 필요한 때 필요한 곳으로 몸의 안팎에서 세포 수준까지 정확하게 전달하는 독점적 영양소 전달 개념. 제가 NTC를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좀 영양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에이, 뭐 그래? 이렇게 하시는데 원자력에 근무하시는 분한테 이걸 설명을 했더니 대번에 아시더라고요. 그래, NTC. 알지. 야,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김동호 박사님의 그 강의를 들은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PM은 그 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몸에 그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물인데요. 이 물 분자가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 된대요. 그런데 PM은 그것보다 더 작게 만들어서 물 분자 안에 들어가서 세포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학 보조가 깨지지 않도록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제대로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에 독보적 기술 마이크로솔버 기술인데요. 지용성의 수용화입니다. 이 지용성 비타민과 영양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지용성 비타민은 ADEK, 루테인, 오메가3, 코큐텐 이런 것들은 담즙으로 가야 이게 소화 효소가 나오면서 담즙에서 이제 소화 효소가 나오면서 흡수가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수분에 얘를 이렇게 수용화해서 세포까지 가기 때문에 간과 쓸개에서 나오는 담즙을 아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소화 효소를 또 아껴서 세포 회복력과 노화 지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 NGP입니다. 기량작용을 적용한 영양소의 그룹화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죠. 칼마디 2대 1대 1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비타민 A, C 묶어야 서로 시너지가 나고요. 그리고 비타민 B, 6, 9, 12 역시 묶어줘야 산화질소가 잘 나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뮤노겐에는 특히 이산화황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콜라겐은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있어야 흡수가 제대로 됩니다. 다음에 점막으로의 흡수인데요. 이 PM은 점막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소화에 쓰이는 30% 에너지를 세포 기능 회복에도 사용할 수 있고 굉장히 어쨌든 점막 흡수로 다른 장기 사용을 최소화했습니다. 자, 이 글로벌 인증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킬링리스트 전 제품이 킬링리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 킬링리스트는 뭐 다 아시다시피 도핑 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호르몬 정구체도 전혀 미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리하는 만큼 건강해지는 세포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냥 제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활성산소가 얼마나 우리 몸에 안 좋은지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저는 활성산소를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100%입니다. 근데 이거는 무조건 비타민 미네랄을 아주 충실하게 잘 먹어야 이렇게 100%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경기 여성이 이런 혈액 수치는 처음이다. 이렇게 정말 극찬을 하셨는데, 저도 이렇지 않았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한 3, 4년 차 먹고 있는데, 이렇게 혈액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내 미생물인데요. 장내 미생물의 종수가 납품해서 조음으로, 네, 육식형에서 채식형으로, 네, 똥보가 26.3에서 1로, 날씬이 1에서 25.6으로, 네, 정말 그 교사 경력을 내걸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바로 그 요때 또 제가 약간 그 저탄고지를 잘못해가지고 염증 수치가 많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생야채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 생야채 안 먹고 주로 이제 PM으로만 대체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제가 얻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장 건강이 좋아지면 당연히 면역 기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NK 활성도가 500 이상이면 정상인데 무려 3,560이 나왔고요.
요거를 한번 검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제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 검사를 해 주시는 데도 있고 안 해 주시는 데도 있는데 미리 전화를 하셔서 한번 물어보시고요. 수치가 나오면 나의 면역 기능을 체크할 수가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요 100 미만은 암과 같은 중증 질환과 깊은 관련이 있는 상태니까 빨리 병원 가서 검진해 봐. 이런 신호라고 합니다. 네. 요거는 좀 실험 정신이 강하신 고객님께서 한번 그러면은 "내가 내 몸 가지고 한번 해 볼게." 그러고서는 전후로 했는데 이렇게 두 배나 올라가셨어요. 65세 남성분이세요. 요거는 인제 3-4년 차 드셨던 분들의 자료를 제가 좀 달라고 해서 가져왔고요. 거의 다 뭐 1200 에서 2000 까지는 다 이렇게 NK 활성도 검사 결과 수치를 가지고 계시죠. 네. 인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부신은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료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 아껴둬야 이 부신을 잘 아껴둬야 정말 나중에 우리 몸이 굉장히 힘들 때 얘가 인제 활용이 되는 건데 꼭 해야 하는 것 요거 정말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부신이 튼튼해집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내보내고 네. 장 건강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잘 놀고 스트레스 관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현대인들은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굉장히 비타민, 미네랄 고갈이 심합니다. 우리 몸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부신을 채우는 영양소 도움받기 꼭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클로징을 하겠습니다. 환자혁명에서 이렇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려면 필수 촉진제인 비타민, 미네랄이 결핍돼서는 절대 안 된다. 네. 우리 조원경 박사님께서는 "호르몬은 비타민, 미네랄 없으면 꼼짝하지 않는다." 굉장히 강조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암의 스위치를 꺼라에서도 우리가 건강한 세포를 위해서 세포의 염증을 막기 위해서 암을 막기 위해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영양소는 필수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부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누군가가 "이런 병이 있어요."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유튜브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와 함께 운동 수련하시는 수련을 같이 하시는 한 분께서 방사선 치료로 인해서 부신이 망가졌고 또 부신이 망가지니 그 나트륨 흡수가 전혀 안 돼서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매일 드시고 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잠깐 기운이 솟았다가 저녁에는 그냥 깔아진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한번 부신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부신 마지막 생명의 보루 잘 관리를 하셔서 건강해지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